자라보고 논란 갔음 소통 꺼보고 좀 놀란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9월 9일 현재 시간은 2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코드번호 035720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제가 어제 떨어지는 칼날 좀 카카오에 딱 대입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4만원 15만원이신 분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몽둥이를 얻어맞아가지고 이건 미처 뭐 대응할 순간조차 없었어요. 특히 13만원 15만원이신 분들 마찬가지고 이제는 12만원이신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15만원에서 62평선 이탈을 시키자마자 22평선 22평선도 이탈시키고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갭을 하락하면서 낙폭을 아직까지 축소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죠. 물건이 탁 떨어진다. 그럼 관성에서 튀어오를 거 아닙니까? 통 이런 식으로. 운동 법칙에 따르면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밀어내는 힘, 당겨내는 힘, 이런 것들, 중력, 약간 이 기준, 오래된 지표, 원래 통상적으로는 오래된 지표를 기준 삼아서 밀어내는 힘, 이게 성장성이라고 보면 되죠. 성장성. 자, 밀어내는 힘이 강했죠.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자, 이게 장기 성장, 장기 이동 평균선일수록 성장하고 있는, 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일수록 성장성은 높은 상황들이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밀어내는 힘과 당기는 힘, 누르는 힘, 관성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밀어내는 힘들이 좀 더 강했었어요. 누르는 힘도 중간중간에 영향을 받았었죠. 이런 식으로 누르는 힘도 있었는데, 지금은 누르는 힘이 좀 더 강한, 단순하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주가 흐름들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언제 대응을 잡아갈까?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떨어지는 힘, 이런 식으로. 이게 추세가 밀집이 된다. 그럼 여기에서 또 이제 다른 영향이 있으면 또 튀어 올라가든가, 이탈을 하든가. 일단은 이게 밀집되는 거를 좀 봐야겠죠. 관성, 여기, 퉁 떨어지고,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 지금. 여기가 어디냐.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 이 속도, 봤을 때는 살짝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들, 여기 빠져도 이 카카오라는 이 기업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정치권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완전하게 아직까지 뭐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이게 사실 지금 주가가 좀 반영이 된 게 최근에 중국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를 해버려 가지고 거의 뭐 알리바바라든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뭐 수지적 거래가 된, 약간 그런 주가가 80%가 빠진 기업들이 생길 정도로 낙폭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도, 어느 정도 우려감이 반영이 된 것도 좀 있긴 할 겁니다.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대신 금융 쪽이라든가 그 독점이라든가 국가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 도마 위에 올랐죠. 도마가 있으면 이 도마 위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할지, 썰지 자를지 볶을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워낙 이게 얘기가 조금씩 있긴 있었지만, 낌새가 조금씩 있었지만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보여줄지 몰랐죠, 그거는. 중국에서 규제가 있었던 게 지금 자라보고 논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 좀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중국의 규제 보고 놀란 가슴을 한국의 정치권에서 도마 위에 올라서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우려감 때문에 놀라서 좀 과민 반응하는 모습들도 좀 있긴 할 겁니다. 팔아도 너무 팔았다, 과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뉴스를 가지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 카카오 중국 악몽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금융 규제로 인한 외국인의 변심에 국내 피테크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 중국발 이슈로 규제에 민감한 외국인들이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그간 사랑을 받아온 네이버, 카카오도 급락을 면치 못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과도한 우려라고 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성이라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을 했다. 자, 이 내용들 보면 그간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았던 대표 종목으로 뽑혀왔었는데 지금 이달 말 보더라도 두 종목은 각각 외국인 순매수 3위, 5위였는데 전통 산업이 아닌 플랫폼 기업의 성장성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카카오뱅크 등 자회사 상장이 순항한 점도 호재가 됐다. 그러나 주가 상승에 견인했던 외국인들과 규제 이슈에 외국인이 순매수가 보여왔었는데 중국에 놀라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매도 폭탄을 던질 거예요.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당초 중국 빅테크 기업의 당국의 중국의 규제로 인해 급락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 이슈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주가가 조정없이 최고가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컸을 것이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함께 잘 살자, 공동부유, 뭐 그렇죠. 이런 내용들 정부에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너무 이제 큰 손 정부가 들어와 버리고 규제가 심해 버리고 해버리면 시장 경제가 축소될 수가 있죠. 약간 거기에 대한 우려감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랑 한국이랑의 강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되진 않았었죠.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성은 변하진 않을 것이다. 일단 근데 이것도 지금 얘기하기가 조금 어중간한 게 아직까지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규제를 계속 받았었죠. 근데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빅테크 규제 강화 논의는 단기적으로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높이는 거다. 기업 가치에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매출 성장성과 영업 레버리지 강화 추세, 이 기업의 성장, 큰 기조, 그런 물줄기들은 막을 수는 없다. 돌멩이로 폭포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나올 수 있는 리스크로 규제에 관련돼서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는 디지털세, 개인정보 활용 금지, 인수합병 제한, 부당행위 과징금, 구조적 분할 구체화되어 논의되고 있다. 알파벳,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연초 대비 미국도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도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한국도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 보고 놀래가지고 한국에서 매도를 하고 있죠. 근데 미국도 똑같거든요. 미국은 심지어 빅테크 기업의 부정적인 인사들을 앉혀놓고 지금 빅테크 기업에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계속 알파벳,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IT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재평가가 지속이 되고 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차가 위험하다고 소리꾼 채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었는데 무식익소식으로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 자, 법이라는 것 자체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선두 기업으로 치고 나가서 여기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든가 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따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법이 생기는 게 법이죠. 여기에 대한 규제가 생기는 게 법이잖아요. 큰 틀로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따른 시장의 독점이라든가 시장 경제 활성화 그런 것들 또 금융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제도화를 지켜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제도라는 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라는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키면서 해라. 성장성을 이전처럼 이렇게 강하게 이만큼 성장을 했었다라고 했었던 상황들이라면 규제를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성장을 하겠죠. 성장하는 기업 산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규제 관련 구체적인 이행 사항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성장성이 일단은 우성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잘해보고 놀란 가슴, 잘해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형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김윤주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7월 2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들어가 볼게요. 장전에는 이제 시황을 설명을 드리고 일정 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슈를 알고 있어야 되는지 지표들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시작되면 9시 보성파워텍 현재가 4,180원, 1차 목표가 4,305원, 손절가 4,000원, 9시 1분 유진스펙 6호 현재가 3,520원, 1차 목표가 3,625원, 25원, 그리고 손절가 3,350원, 그리고 9시 2분에 태양금속 현재가 1,870원, 1차 목표가 1,925원, 손절가 1,76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 스펙 6호가 먼저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태양금속 게시판, 그래프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9시 16분에 대한금속 현재가 5,820원, 1차 목표가 5,995원, 손절가 5,600원으로 또 이제 보통 세 종목만 추천드리는데 대한금속 흐름이 좋아서 이것도 추천드렸다고 가격 잘 지키면서 매매하시라고 네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중이고 두 종목 보유 중이다. 이렇게 보유 중인 종목들 보성파워텍, 대한금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리딩을 계속 해드리죠.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1차 목표가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는 3시 50분 경쯤 되면 금일 추천드린 종목들 이렇게 결산을 해드리거든요. 보성파워텍 5% 수익, 그리고 유진스펙 최고가로 수익률표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수정을 받는 종목들도 있겠죠. 대한금속하고 대한금속 손실 났고 태양금속, 대한금속, 그리고 유진스펙, 그리고 이렇게 보성파워텍, 유진스펙, 태양금속 9월달 들어가지고 종목 추천 드린 종목들 수익 마감된 종목들이 꽤 많은데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잘 지켜주시면서 매매해 주시라고 항상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단기 종목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셔가지고 이 종목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VIP 추천 종목 보시면은 VIP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나가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매매 결산 보시면은 VIP 종목들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테마주 검색기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주도주들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에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전부 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테마 순위라든가 테마 분석 또한 한 번에 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바일 버전하고 PC 버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홈페이지 오시면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